복잡한 국제 문제의 이면을 시원하게 짚어주는 박형주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예, 외교안보 전문이시잖아요. 네. 지금 새 정부 들어섰고요. 네. 아마도 필요한 인원들이 지금 많을 텐데. 네. 제가 앞 인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 쪽이라고 해야 되나 용산 쪽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제가 용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서勤務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용산이랑 아주 집이랑 가깝거든요. 아. 근데 아직 전화는 조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받았다는 분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02로 오는지 휴대전화로 오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겠군요. 제가 혹시 그럴 일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받게 되면 꼭 저희 그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분께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앞서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예. 6개월 동안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면서도 기대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걱정을 기대로 이제 현실화시켜준, 다시 말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선거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엄 내란 사태로 6개월 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그 최고 외교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예. 외교 공백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가 그 트럼프 폭탄 때문에 태풍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 트럼프 정부와 대응할 맞서 싸울 그 대진표가 이제 짜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취임사도 들으셨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외교안보 쪽으로 보면은 어떤 점을 강조하시던가요? 그 이번에는 그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잖아요, 정부가. 예.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가 그 내란 종식,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더라고요. 외교안보 분야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좀 들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외교안보 분야 취임사에서 녹일 때 꼭 등장하는 게 이제 한미 관계하고 북한 문제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이제 거듭 밝혔고 또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북한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문재인 그 진보 정부, 전 진보 정부라고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계승하는 정부입니다만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부분이, 그 미국과 한국과 거기 플러스 일본과의, 그러니까 3자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그 민주당 정부는 조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 정세를 많이 이제 반영을 해서 그런지 그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지를 비친 부분이 좀 흥미로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랑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예. 근데 이 취임사에서는 중국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애둘러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여기 이웃 국가들에 이제 중국이 포함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거를 스스로도 좀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한다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미국 언론이나 외신들도 그런 기류로 그 이번에 취임사를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실용주의 노선을 표하하셨기 때문에
뭐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겠다라는 의미이시겠죠. 네. 백악관 등 미국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국무장관 마르크 루비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장관인데요. 예. 루비오 장관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날 전략적 환경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을 국무부가 한 거고 오히려 흥미로운 건 백악관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명의나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 익명의 관리가 언론의 질문에 이제 답하는 형식으로 내놓은 게 예.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동맹국인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했으니까 그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인데 지금 갑자기 중국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예. 그 논평에서요.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때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 중국을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보기에는 그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약간 중국과도 좀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그런 기류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면 안 돼? 라는 약간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예 대통령이 이제 뽑히고 나서 공식적인 성명은 아닌 거죠. 공식적인 성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어떤 성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예. 좀 더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게감을 실어도 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에 또 중국 정부가 백악관의 이 언급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 외교부가 바로 좀 받아쳤는데요. 중국과 한국 관계 이간질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이 백악관 관리의 입장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다시 밝힌 건데요. 예. 중국은 항상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했고 다른 나라 내정을 간섭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미국 측이 자신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 억측하는 오래된 버릇을 버리고 또 한국과 중국 관계 이간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취임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가운데 두고 서로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실용 균형 외교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현 국제 정세에서 너무나 당연한 외교 기조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나는 중국 멀리하고 미국하고만 친할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할 것 없이 미국 네. 전체에 좀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맹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해서 동맹국한테 너네들 미국하고 중국 중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동맹국에게 미국을 선택해라.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줄을 서야 한다라는 게 사실 미국의 속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 선택을 강요하진 않아. 하지만 동맹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확실한 안보 동맹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 생각하는 균형 외교를 약간의 편중된 중국에 편중된 왜 우리하고 더 미국 쪽이 붙지 않는 거지? 라는 그런 이제 우려의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으로 뭐 동맹 정책이나 중국에 대한 정책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거나 정책을 발표할 때가 있으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게 외교인 거죠? 그렇죠. 사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교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지금 땅도 좁고 다른 나라와 무역하고 외교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는 나라인데 네. 외교라는 게 누구 편이냐 이런 거 묻는 질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지 네. 또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라고 물는 외교는 사실 그거는 전쟁 때는 가능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늘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하고 이제 미국 대준표가 이제 확정된 셈인데 6개월 만에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케미 어떨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캐릭터잖아요. 네. 그리고 백악관을 찾은 그 각국 여러 정상들, 뭐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최근에 남아공 대통령, 캐나다 총리, 어떻게 보면 곤욕을 치르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좀 케미가 잘 맞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사실 트럼프는 개인 정상 간의 케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이 지도자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그 관계 레포를 형성하는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레포를 형성할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각각 출신 정당의 주류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주류의 라인을 거쳤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지만 공화당의 정통적인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주류에서 대통령이 된 그런 정치적인 이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선거 운동 기간에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에 7월에 펜실베니아주 유세 중에 총격 테러를 당했잖아요. 예. 총알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쳐 지나가서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시절에 그 부산 신공항 부지를 수탈한 다음에 현장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잖아요. 이때도 좌측 경정맥을 불과 몇 밀리미터 빗나가서 이제 가까스로 살았다고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분명히 저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정치자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처럼 이런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구했다.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서로 레포를 형성할 거고요. 이제 좀 다른 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쉬운 말을 구사하는 사이다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그 각인시켰던 계기가 이번 말고 지난 대선 때 그 사이다 발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개인적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소년공 아주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다른데, 글쎄 어떻게 이제 케미가 맞춰질지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케미가 좋다라는 걸 네. 그러니까 일단 원하는 걸 다 주면 좋아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케미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케미는 좋고 국익은 실현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게 바로 정치와 외교의 어떤
꽃이죠. 묘미, 네, 줄타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제 무대에 가면요, 네.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대가 그 국내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가 없는 방에서는 이런 협상 해가지고 가면 너네 나라에서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지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케미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이어가고, 그리고 협상할 때는 서로 국익이 무엇인지 굉장히 치열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네. 필요하겠죠. 예,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요. 원래 좀 이게 시간이 걸립니까? 원래대로 하면 사실 했어야 됐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취임 첫날 그 당일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뭐 백악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양국 정상의 일정과 시차를 고려해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1시간 하루 만에 통화하느냐, 이틀 만에 통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도하던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통화를 언제 얼마나 빨리 했느냐보다도 그 통화의 내용이 뭐였느냐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뭐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됐는데 일주일, 뭐 한 달이 지나도록 통화를 못했다라는 건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하루 이틀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이제 장관 자리는 안 나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네. 그냥 임명하면 되는 그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또 물론 국가정보원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이제 발탁을 했죠. 예. 저는 굉장히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의 경우는 그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외교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역임했고, 또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거든요. 예.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 정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라를 꼽으라면 미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세 나라와의 협상 경험이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워싱턴에서도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그리고 관련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외교관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저도 사실 BOA 근무할 때 위성락 대사를 몇 번 취재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인선만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하려는 그 외교 기조가 무엇인지 조금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선이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주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